안녕하세요. 나누며 즐기는 광빛나의 희망편지. 고난을 극복하고 광명을 찾아 운명을 바꾼 고품격 명강의 SLH 우짜우짜 하하송 해피뉴스쿨 대표 고강훈 멘토링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간 승리를 이룬 짐 맥클라렌의 생생을 읽고 광빛나의 희망편지에 열정과 도전, 용기와 박애 정신을 가득 담아 운명을 바꾼 새로운 길, 성취 동기 부여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잭 캔필드 게이 핸드리스 지은 이 책 속에는 시련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놓여있다. 짐 맥클라렌 동기부여 작가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키 198cm, 체중 128kg의 건장한 체구를 지닌 대학 시절 미식 축구팀 선수였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뒤 배우가 될 길을 찾아 뉴욕으로 이거하여 살았습니다. 미식 축구 국가대표 선수, 즐겁고 자랑스러운 만능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에 치인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잘려 27m가량 튕겨나가는 절단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신감이 넘치고 패기에 찬 꿈 많던 자랑스러운 젊은 그였지만 단 몇 분 만에 처참한 불구 인생으로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한 다리로 걷는 단계를 넘어 달릴 수 있다는 자신 스스로의 신념을 현실로 만들고자 의지가 굳센 사나이, 그는 힘겨운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애다리 보디빌더는 장애인의 인간 승리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힘겹고 고통스러운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또 전념했습니다. 혈단장애인 수영대회도 출전하였고 10km 단축 마라톤에 출전하였으며 뉴욕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혈단장애인 최고 기록을 수했습니다. 나는 인간 승리가 아니다. 나는 한 명의 스포츠인일 뿐이다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자신감이 넘치는 의지의 사나이 짐 맥클라렌. 그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였습니다.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코스 42.195km를 하루 만에 모두 주포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애인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두 발로 달리는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제칠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다리로 달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짐 맥클라렌, 끈기와 결단과 장애를 극복한 자신의 체험을 전해주는 전국 순회 강연을 실시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나눴고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두 번째 교통사고를 만난 가혹한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여 기록을 깨려고 속도를 올리며 코너를 돌다가 무자비하게 돌진해 온 벤 차량에 치인 사고였습니다. 백주 대낮에 강도를 만나듯이 두 눈으로 훤히 보며 차에 치여 길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머리통을 얻어맞아 목뼈가 부러진 채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잠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팔과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완전 사지마비 환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한적인 신경 반응이 아직 남아있어 작은 움직임은 가능하나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선고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러나 감각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신경손상의 불행이 덮친 순간을 상상하면 할수록 쓰라린 가슴의 상처가 너무 커 아파 울고 또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육체적 고통과 싸움에 시달려야 했지만 그는 기력을 찾자마자 힘겨운 재활치료에 집중 전념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다시 달릴 수 있다. 굳게 다짐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집념, 인고로 재활운동에 전념했던 짐 맥클라렌. 드디어 6개월 만에 혼자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목욕하고 스스로 옷 입고 혼자 먹을 것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일상생활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이 아파도 지속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였고 전화를 통화하고 이메일을 쓰고 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일상의식을 회복하는데 마음과 육신을 화장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짐 맥클라렌. 지칠 줄 모르는 피나는 노력 끝에 삶의 기쁨을 스스로 찾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한 다리가 절단되고 삼두근을 쓸 수 없게 됐지만 팔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동으로 움직이는 휠체어를 타고 또다시 전국 순회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성찰에 대한 연설이 너무 놀라웠다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줄 때마다 열정과 보람 가득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과의 만남 속에 그는 또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직후 새로운 삶의 길을 다시 개척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을 무렵 나는 쉽게 낙담할 수도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찌감치 에너지의 방향을 다잡고 행동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맹렬한 의지에 다시금 주파수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한 권의 책 덕분이었다. 리처드 타나스의 서양 지성의 열정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타나스의 서상 지성의 열정,
첫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철학과 자기 성찰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흥미와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반추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 한마디에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선물은 내 인생을 반추해보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책은 나를 새롭게 눈뜨게 하여 종교와 철학,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육신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실현의 시간들을 단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자 이 단련의 시간들이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는 인류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지금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다른 이들과 동떨어져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다. 내 상황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좀 더 극단적이긴 하지만 인류는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법. 나의 육체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내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진정 지고지순한 인간 지성을 지닌 열정가요 동기부여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또 도전을 꿈꿨습니다. 퍼시픽 대학교 신화학과 심층심리학 분야 박사과정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 분야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기 성찰에 전념 몰두했습니다.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장애로 인한 좌절과 싸워야 했던 내 삶, 악마와의 전쟁과 삶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심층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나만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 조건에 대한 더 풍부한 지혜와 타인의 상처에 대한 더 깊은 연민을 지닌 채 그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신은 자신에 대한 욥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다. 욥을 신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 그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끔 하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사고로 인해 신에게 또한 애부적 성취와 상관없이 평화와 충만함을 찾아낼 수 있는 내 안의 어떤 경지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자기 성찰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 맥크라렌은 삶에 생긴 수많은 긍정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단 장애인이었던 시절에는 30km 달리기나 150km 사이클을 하지 못하면 어쩐지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명상하고 강연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낸다. 꾸밈없이 내 인생의 하루를, 이 순간을,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비치는 저 태양의 아름다움을 반추해 볼 때 나는 만족한다. 리처드 타나스의 지성의 열정을 만난 눈 내리던 그날 오후부터 난 더욱 사랑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다리가 절단된 슈퍼맨.
불완전 사지마비 장애인 짐 맥클라렌,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인생 삶의 과정에서 체득한 자체 경험을 통해 인간 지성의 유일한 실제를 지각하고 집단 지성의 열정이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까지 뿌리내려 공감, 소통과 협력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인류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용기와 박의 정신이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2005년 아서 에시 커리지 용기와 박의 상을 수상한 짐 맥클라렌,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인프리 토크쇼에 출연한 영광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지마비 장애인은 남모르는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수렁에 빠질 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도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수렁에 빠질 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이들은 분명 성공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신뢰,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지능을 가지고 결코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희망을 찾아 나아갑시다. 나는 나 하나가 아니야, 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범민에 쏟은 에너지를 열정과 보람 가득 일과 가족, 건강 나누며 즐기는 비전을 향해 전심전력을 쏟아라, 전심전력을 쏟아라 다짐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웃음지수가 높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소유자였으며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일터, 당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매혹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당신만이 갖고 있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시대적 사명, 내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생의 악조건은 한번 싸워보라는 신호입니다. 잘 싸워 이겨서 더 매력적인 인생, 더 매혹적인 땅으로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그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